공모주 아직도 청약만 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공모주에 당첨되면 상장 첫날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상장하자마자 크게 오르고 따따블이라는 말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거나 며칠 만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는 새내기주가 늘고 있습니다. 분명 공모주 청약을 받았는데 막상 상장하고 보니 손실이 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공모주가 상장 후 급락하는 이유와 청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주의점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주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공모주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판매하는 주식입니다. 이때 정해지는 가격이 바로 공모가입니다. 투자자의 기대는 단순합니다. 공모가의 주식을 받고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모가가 항상 싼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장 후 매수세가 강해서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시장 분위기가 식거나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더 냉정하게 보면 공모가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가 급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공모가가 높게 정해졌을 가능성입니다. 공모가는 기업의 실적, 성장성, 비교 기업 가치, 기관 수요 예측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시장 기대감이 너무 커질 때입니다. AI, 로봇, 2차전지, 바이오처럼 인기 있는 키워드가 붙으면 상장 전부터 관심이 몰립니다. 그러면 공모가가 회사의 현재 실적보다 미래 기대를 많이 반영해 높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상장 후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다시 봅니다. 이 회사가 정말 이 가격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기대감은 큰데 실적은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 지금 가격에 새로 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커지면 매수세가 약해지고 주가는 공모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즉 공모주 급락은 기업이 나빠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단기 차익 매물입니다. 공모주 투자자 모두가 회사를 오래 보유하려고 청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는 상장 첫날 주가가 오르면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팔고 기관도 팔 수 있고 상장 직후 변동성에 놀란 투자자도 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물을 받아줄 매수세가 충분하냐입니다. 예전처럼 공모주 열기가 강할 때는 팔려는 사람이 많아도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약해지면 같은 매물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결국 상장 첫날부터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빠르게 밀릴 수 있습니다. 공모주가 첫날 급락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이 수급 문제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 전체 자금 흐름입니다. 공모주는 상장 후에도 계속 사주는 돈이 있어야 주가가 버팁니다. 그런데 시장 자금이 반도체, AI, 대형 기술주처럼 특정 업종에 몰려있다면 새로 상장한 코스닥 종목까지 돈이 오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새내기주를 살 필요가 있을까? 검증된 대형주나 주도주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새내기주는 관심에서 밀리고 상장 초반 매물이 나와도 받아줄 힘이 약해집니다. 즉 공모주 하락은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의무 보유 확약이 낮으면 부담입니다. 공모주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기관 경쟁률만 봅니다. 기관 경쟁률이 높으니까 좋은 공모주겠지? 물론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경쟁률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받은 뒤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높으면 상장 직후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의무 보유 확약이 낮으면 상장 초반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을 할 때는 단순히 기관이 많이 몰렸나? 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관들이 얼마나 오래 들고 가겠다고 했나? 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쟁률은 높지만 확약이 낮다면 상장 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성장성은 있지만 실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미래 기대감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 2차전지 같은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상장 전부터 관심이 몰립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당장 실적이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장 후 시장은 더 냉정해집니다. 매출은 계속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나고 있는지, 적자는 줄고 있는지, 조달한 자금은 어디에 쓰는지, 비교 기업보다 비싸지는 않은지 따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족하면 상장 전 기대감으로 높아진 가격은 빠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래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매 청구권입니다. 환매 청구권은 공모주가 상장 후 크게 하락했을 때 일정 조건에서 일반 청약자가 주관사의 주식을 대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이고 판매 청구권이 적용된다면 일정 기간 안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공모가의 일부 수준에서 대팔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판매 청구권은 모든 공모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기간도 정해져 있고 공모가 전액을 보장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또 일반 청약으로 받은 주식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 청약 전에는 판매 청구권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꼭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모주 청약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공모가가 합리적인지 봐야 합니다. 비교 기업과 실적 대비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관 경쟁률만 보지 말고 의무 보유 확약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관이 많이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보유하겠다고 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봐야 합니다. 상장 직후 팔 수 있는 물량이 많으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환매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있다면 행사 기간과 조건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매출 성장만 보지 말고 영업이익, 적자 규모, 현금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장 첫날 내 매도 기준을 정해둬야 합니다. 무조건 첫날 팔 것인지, 목표가를 정할 것인지, 손절 기준을 둘 것인지 미리 정하지 않으면 변동성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여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약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공모가가 높고 상장 첫날 매물이 많고 시장 자금이 다른 곳으로 쏠리고 의무 보유 확약이 낮다면 공모주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모주도 이제 일반 주식처럼 봐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지, 가격이 합리적인지, 상장 후 팔 물량이 많은지, 판매 청구권 같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모주는 더 이상 청약만 하면 수익 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공모가, 유통 가능 물량, 의무 보유 확약, 판매 청구권을 확인해야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